은설아, 놀자. 오늘도 어김없이 9살 아들은 옆집 친구를 불러냅니다. 아파트에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외침을 아들은 도시 외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엄마 아빠가 집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의 시선 속 저 너머에 나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의 어느 허름한 단칸방에서 5명의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가로질러 눕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에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앞집 친구, 옆집 형, 뒷집 누나들이 있었고 수창아 놀자 하고 크게 한마디 외치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동네 친구 형 누나들은 덜커덕 하고 대문을 박차며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단독주택의 삶을 동경하는 이들이 꽤나 많아진 그런 시대에 아파트가 아닌 작은 시골에서 자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라면 집은 땅속이던 밖이던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신혼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기에 작은 빌라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땅 위, 그것도 무지 높은 아파트 12층으로 이사를 갔고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즐거움, 땅 위의 집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몸을 뉘일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던 집이라는 공간에 꾸밈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은 그 사람의 인생관 혹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고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와의 공감, 자식에 대한 교육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등 무수히 많은 가치 및 행동 양식을 그 사람의 집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13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일 혹은 가족을 위해 집을 10번이나 옮겨 다니며 얻었던 건강한 사색 또한 작지만 포근했던 집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양한 삶의 간역을 거쳐 다다른 행복의 종착역엔 이렇듯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현실은 회사와 집이라는 공간에 나를 동시에 자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1년 중 수개월 동안 장기 출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내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아야겠다, 어떤 차를 사겠다, 남들보다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얻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나는 정작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싶은지, 내가 행복해하는 일 혹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마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의 관성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시도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매일매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대화들은 그 어렵다는 직장 생활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했을 당시 난 퇴사를 하지 않고서는 직장이라는 세상 속에서는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정했고 퇴직금을 모두 들고 아내 그리고 5살 아들과 함께 유럽의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허름한 주택을 빌려 69일간 살아보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위스의 해발 1000m에 위치한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달을 보내며 집에 대한 우리 가족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 경제적 가치로서의 집이 아닌 내 집으로 향하는 그 길만으로도 행복한 엔돌핀이 솟구치는 집, 그 자체로서의 집을 갈구하게 되었고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집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재가 상상 이상으로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과 나의 집 마당에 쌓인 눈으로 만든 눈사람, 그리고 창문 캔버스에 펼쳐진 설경, 아파트에서의 삶이 무채색이었다면 주택에서의 삶은 유채색일 것이라는 믿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스위스의 산골 어느 허름한 주택에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그 믿음은 하루하루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모두 썼고 수입은 제로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채 말입니다. 대책 없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부부에게 붙이기에 모자람이 없는 수식어였습니다. 여행에 퇴직금을 쏟아붓고 생계 유지를 위한 나의 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게다가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우리 부부는 나들이를 위해 방문했던 양평의 어느 한적한 시골 주택단지의 토지를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처음 가본 그 땅을 운명처럼 3시간 만에 계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장점 중 하나는 추진력입니다. 일단 결정하면 할 걸 그랬어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후회란 없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2년도 채 살지 않은 우리 부부에겐 천문학적일 수도 있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던 아파트를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았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선택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설계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근처에 월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독학한 스케치업이란 설계 툴로 설계를 완성하고 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 도면을 얻어내었습니다. 땅이 완성되고 결이 고운가의 설계가 완료되어 기초 땅 파기를 시작하기 전 동서남북으로 막걸리를 뿌릴 때에는 퇴사 후 쉼의 시간에 버금가는 선물 같은 설렘의 감정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요? 토목공사와 집 자율설계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착공이 되자 나무로 숨쉬게 될 우리의 첫 목조 전원주택은 무서운 속도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님들의 경이로운 실력에 감탄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개월 동안의 집짓기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자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과정을 알고 지어도 쉽지 않은데 잘 모르고 시작했으니 오죽했을까요? 집 짓다 보면 10년 늙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집 짓기를 여행이라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집 지을 땅이 바뀌고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에 흥분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곳을 찾아가며 새로운 감흥을 맞이하는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짓기로 한 목조주택은 아내의 손에 의해 구석구석 설계되었습니다. 싱크대, 식탁 모두 아내가 설계하여 직접 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 아내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싱크대, 평상, 식탁, 선반 등 손재주가 좋은 아내는 거의 모든 가구들을 나무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입주날이 다가오고 주택단지 전체가 완공되지는 않아 주변이 어수선하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우리의 첫 전원주택에서의 설레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행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 외벽 등이 우리 가족의 나무집을 곱게 비추어 줍니다. 마당 한편에 누워있던 반려견 여름이가 주인을 알아보고는 짖지 않고 꼬리를 세차게 흔듭니다. 고요한 밤 거실의 나무 의자에 앉아있노라면 나무로 지어진 우리 집은 2가지 음악을 선사하고는 합니다. 갓 지어진 나무집이 자리 잡기 위해 수축과 팽창을 하며 뒤틀리며 나는 소리. 비오는 날에 빗방울이 징크 지붕을 가볍게 두들기는 소리는 두근두근 설레는 나의 마음에 흥겨운 리듬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듯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봄은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봄일 것입니다. 혹독한 양평의 겨울에 한껏 움츠렸던 우리 첫 목조주택에서 맞는 봄. 눈이 가는 구석구석 지금은 봄이야 라고 알리는 듯 피어나는 꽃들과 새싹들, 새 잎들.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르는 게 행복한 9살 아들. 식물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던 아내가 즐겁게 가꾸는 소박한 정원과 텃밭.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캄캄한 길마저도 행복한 나. 퇴사 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마친 후 선택한 귀촌과 집짓기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돌고 있는 우리 가족을 격려하듯 칭찬하듯 그렇게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부록, 귀촌, 집짓기, 퇴사, 평생 직업.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고 있으며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해 저지른 퇴사, 그리고 곧바로 기다렸단 듯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엄습했던 부록. 이 두려움의 맞불작전처럼 펼쳐진 귀촌과 집짓기. 돌이켜보면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거짓말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짓기를 제외하면 어느 하나 끝나지 않은 여정이지만 예전처럼 폭풍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전원 속 이 집이 주는 힘이 가장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우리 가족을 포근하게 안아주었던 전원 속의 내 집. 화산 꽃들로 가득한 마당을 품고 있는 전원 속의 내 집. 집으로 가는 매일매일이 여행인 듯 속삭여주는 전원 속의 내 집. 아침이면 온 사방에 드리워진 햇빛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전원 속의 내 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그 집. 바로 전원 속의 내 집이 주는 힘입니다. 갑자기 제2영동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제2영동 갑자기 개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땅을 사실까? 그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앞뒤 많이 이렇게 생각 잘 못하고 원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상태로 했는데 제2영동 뚫렸다고 하길래 한번 타봤더니 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건축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자율 설계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공사에 시공사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많이 도와줬죠. 제가 평면을 그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서 우선 다 저희 나이 또래, 대부분 저희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들고 가지고 있는 게 다 비슷하니까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해서 저렴한데 가성비 좋다고 추천받은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전에는 한 1, 2년 살면 이제 이사 가고 싶다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생각 없고 되게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마당이 있는 것도 좋고 우선 애가 되게 좋아하고 네, 뭐 주택에 살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 가끔 주택살이 얘기하면 주택에 산다 그러면 겨울 난방비랑 할 일이 많지 않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난방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아파트 살 때 아파트 22평 살 때보다 덜 들고 저희 다 몰래 해가지고 네, 그냥 너무 뜬금없이 그냥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쭉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좋아해요 다들 놀러 오기도 좋고 펜션 오는 기분으로 저희 친정 식구들은 펜션 오는 기분으로 놀러 온다고 하고 친구들도 다 우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원래 그 인프라를 항상 역세권에 살면서도 그 인프라를 이용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라 저희는 뭐 놓고 뭐 할 것도 없었는데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 교육하는 거랑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저희 아이는 공부를 안 하죠. 마음껏 놀자 스타일을 계속 놀기도 하고 뭐 인프라는 원래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닥 뭐 내가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